여기 시골 인심에 참교육 당해버린 프랑스 다큐 작가가 있습니다. Eh, ils arrêtent pas de me servir. Non, mais attends, ils arrêtent pas de me servir. Bien, ben, je viens de me réveiller. Il est 23 heures, donc je sais pas trop comment j'ai terminé. Tout le monde dort, le village, tout est éteint. Et en fait, je sais pas très bien comment j'ai fini. 프랑스에서 대박친 이 영상에 영감을 받아 한국에 도착한 영국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 감독이 찍은 영상이 지금 전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조회수 5천만을 돌파하고 댓글란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았다. 이게 바로 인간다운 삶이구나. 도대체 무엇을 담았기에 이토록 전 세계가 주목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올리버 챔버스입니다. 영국 맨체스터 출신의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런던 지하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라인, 오후 6시 반. 퇴근 시간의 지하철은 늘 그렇듯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킹스크로스 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제 바로 옆에 서 있던 노인이었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이는 백발의 신사였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치 전염병이라도 옮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다른 칸으로 옮겨갔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나한테 왜 그래? 내가 의사야? 지하철 직원이 알아서 하겠지. 괜히 엮이면 피곤해져.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우바우바우의 전화를 걸었고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노인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10분 동안 단 한 명도 저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떠난 후 저는 플랫폼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인가? 이게 인간다운 삶인가?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지난 5년간 인간관계를 주제로 작업해왔습니다. 현대인의 고독, 도시의 익명성, 디지털 시대의 단절, 그런 주제들을 다뤘죠. 하지만 그날 지하철에서 목격한 장면은 제가 카메라로 담아온 그 어떤 것보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원룸 아파트의 차가운 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런던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고립된 개인들의 외로움처럼 느껴졌습니다. 습관처럼 TV를 켰습니다. 채널을 무심코 돌리다가 프랑스 문화 채널이 나왔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한국의 정, 번역 불가능한 유대라고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아시아 문화 다큐멘터리쯤으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다음 장면에서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김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작은 공터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할머니부터 젊은 부부, 아이들까지 모두가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집 김치만 담그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김치를 맛보고 양념을 나누고 부족한 재료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젊은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애야, 네 김치는 좀 싱겁구나. 우리 집 젓갈 좀 넣어라. 그러자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양념을 너무 많이 했네. 니들 배추 좀 더 가져가. 카메라는 이 광경을 조용히 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 가족처럼, 아니 가족보다 더 자연스럽게 서로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외국인 남성이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어설픈 몸짓으로 김치를 담그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해봐요. 아이고, 장갑이 찢어졌네. 내거 써요. 우리 집에 김치 좀 가져가요. 혼자 사니까 김장하기 힘들죠? 외국인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10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오늘에서야 비로소 이곳에 속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내레이터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인들은 이것을 정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어펙션, 어태치먼트, 러브. 하지만 그 어떤 단어도 정의 진정한 의미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고 관계의 철학이며 존재의 이유입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저는 쓰러진 노인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 어느 나라에서는 처음 본 외국인에게도 김치를 나누고 장갑을 벗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엔 작은 구멍가게가 나왔습니다. 가게 주인 할머니는 매일 아침 가게 앞을 지나는 학생들에게 사탕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부 열심히 해라. 아침 먹었니? 하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다음 달에 이사 가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어디로 가니? 멀리 가니? 네, 부산이요. 아이고, 우리 철수가 부산을 가는구나. 거기 가서도 밥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그 순간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지갑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애 용돈 좀 보태주세요. 이사 가는데 떡이라도 해야지. 아이는 당황해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어른들은 기어코 아이의 주머니에 돈을 쑤셔 넣었습니다. 그것은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계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이었습니다. 저는 TV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깨어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구나.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은 제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서울의 어느 재개발 지역, 철거를 앞둔 낡은 동네에서 주민들이 마지막 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곧 헤어질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끌어안고 막걸리를 나누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집은 부서져도 정은 안 부서져. 우리가 어디 가서 살든 이 정은 계속 남을 거야. 카메라가 서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철거를 기다리는 회색빛 건물들. 그 사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웃음소리. 그리고 석양에 물든 서울의 하늘. 내레이터의 마지막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은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정이 담고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은 분명 모든 인간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을 뿐입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런던은 여전히 차갑고 거대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이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르떼 다큐멘터리에서 본 그 따뜻한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런던의 차가운 지하철과 한국의 따뜻한 김장 풍경이 대비되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로 향하는 대신 집에 남았습니다. BBC 다큐멘터리 팀의 조연출로 일하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그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한국의 정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논문과 기사를 읽었습니다. 학자들은 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정은 단순한 애정이 아니다. 시간과 경험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끈끈한 유대감이다. 정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정이 들었다, 정이 떨어졌다고 표현한다. 마치 정이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하지만 아무리 읽어도 정의 본질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개를 손으로 잡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블로그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에서 20년을 산 미국인 교수가 쓴 글이었습니다. 정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라. 정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정을 알고 싶다면 한국에 가서 살아봐라. 그들과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울고 웃어봐라. 그러면 어느 순간 정이 무엇인지 가슴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야겠다고. 정이 무엇인지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담아야겠다고.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튜, 나 올리버야. 갑작스럽지만 나 그만둘게. 뭐? 무슨 소리야? 다음 달에 프로모션 예정이잖아. 알아. 하지만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을 찾은 것 같아. 대체 무슨 일인데? 한국에 가서 다큐멘터리를 찍을 거야. 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 그게 뭔데? 나도 아직 잘 몰라. 그래서 가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재전 재산을 확인했습니다. 3년간 모은 돈 8,000파운드.
한국 돈으로 1,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시작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중고 카메라 시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니 FX3, 중고가 3,000파운드, 삼각대, 마이크, 메모리 카드까지 합치면 5,000파운드. 남은 돈으로는 비행기표와 몇 달치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올리버, 정신이 나갔구나. 좋은 직장 때려치우고 한국에 간다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빠, 나 처음으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 넌 항상 그렇게 말했잖아. 인도 갈 때도, 브라질 갈 때도. 이번은 달라. 뭐가 다른데? 이번엔 마음이 시키는 일이야.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올리버, 한국말은 할 줄 아니? 아니. 하나도 못해. 그런데 어떻게 다큐멘터리를 찍겠다는 거니? 정은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래. 경험하는 거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런던에서의 네 모습은 죽은 사람 같았으니까.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얼마나 공허하게 살고 있었는지를.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 노트북, 그리고 카메라 장비. 5년간 살았던 원룸을 둘러봤습니다. 이케아 가구들, 넷플릭스만 켜져 있던 TV, 혼자 먹던 식탁. 갑자기 이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한국어 회화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발음이 엉망이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힐끔 봤습니다. 한국 가시나 봐요? 네. 관광인가요? 아니요. 뭔가를 찾으러 가요. 뭘 찾으시는데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정이요. 한국의 정. 기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당연했죠. 영국인이 정을 안다는 게 이상했을 테니까요.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항공 카운터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울행 편도 티켓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언제 돌아오시나요? 모르겠어요. 정이 떨어질 때까지요. 직원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런던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정이 있는 곳에는 다른 하늘이 펼쳐져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10,000km를 날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간판에 동그란 한글들, 빠르게 오가는 한국말,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런던에서 느꼈던 그 차가움은 없었습니다.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높은 아파트들이 마치 산맥처럼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작은 가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숙소는 을지로 3가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한국인 친구가 추천해준 곳이었죠. 진짜 한국을 경험하고 싶으면 강남 말고 을지로로 가라는 조언을 따른 것입니다. 짐을 풀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때는 초여름,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는 철공소, 인쇄소, 작은 식당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40년은 됐을 법한 간판들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메뉴판은 당연히 한글이었고 영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작은 김밥집을 발견했습니다. 영순네 김밥이라는 간판이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한 분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회화책에서 본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김밥 주세요? 엉터리 한국어였지만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물어보셨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당황한 표정을 짓자 할머니는 손짓으로 저를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들어가시더니 김밥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가져온 건 김밥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묵, 국물, 단무지, 그리고 이름 모를 반찬들까지. 많이 먹어. 그 두 마디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김밥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런던에서도 한국 김밥을 먹어본 적이 있었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따뜻한 밥에 신선한 재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손자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가격표가 없었습니다. 당황해서 영어로 얼마예요?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손가락 3개를 펴 보이셨습니다. 3만 원인가? 10,000원짜리 3장을 내밀었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서 10,000원짜리 한 장만 빼가셨습니다. 3,000원.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양이면 보통 5,000원은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외국인인 제게 더 많이 주시고도 덜 받으신 것입니다. 가게를 나오려는데 할머니가 뭔가를 더 주셨습니다. 비닐봉지에 김밥 2줄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먹어. 한국어를 몰라도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런던에서 5년을 살면서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첫 번째 영상 일기를 찍었습니다. 첫날입니다. 한국어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벌써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제 이름도 제가 어디서 왔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셨을 뿐입니다. 이게 정의 시작일까요? 다음날 아침, 할머니가 싸주신 김밥을 먹으며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오늘은 을지로를 제대로 탐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미로 같은 골목을 헤매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구글 지도도 소용없었습니다. 너무 복잡했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며 같은 곳을 빙빙 돌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저씨, 길 잃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보니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철공소에서 일하시는 분 같았습니다. 아, 예스, 로스트. 제 엉망인 한국어와 영어를 듣고도 그분은 상황을 파악하신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저는 핸드폰에 저장된 숙소 주소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10분 가까이 걸었을까요? 복잡한 골목을 이리저리 돌아 드디어 제 숙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분은 일부러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더니 그분은 쑥스러운 듯 손을 흔드셨습니다. 뭘 이런 걸 가지고, 밥은 먹었어? 밥이라는 단어는 알아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자 그분은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가게 와. 막걸리 한잔 하자고.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주셨습니다. 대한철공소 강석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습니다. 2번의 만남, 2번의 친절.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게 한국의 일상일까요? 그날 밤, 저는 아르떼 다큐멘터리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한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김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있는 외국인 여성. 그녀의 표정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은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단지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일지도. 다음 날부터 저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미소와 제스처로 소통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사람들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세탁소 아주머니는 제 셔츠를 빨아주시며 단추까지 달아주셨습니다. 과일가게 아저씨는 항상 사과를 하나 더 넣어주셨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은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은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은 이미 여기, 이 골목에, 이 사람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그저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순네 김밥집에 다시 들렀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외국인 친구 왔네. 이제 저는 손님이 아니라 친구였습니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저는 준비해온 작은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영국에서 가져온 홍차였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왜 사와? 그냥 와도 되는데. 하지만 결국은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아, 이게 정이구나.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 받은 것을 기억하고 돌려주는 것. 그것이 정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은 정말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의 진짜 깊이를 경험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을지로의 아침, 시장의 활기, 할머니들의 수다, 아저씨들의 막걸리 타임. 모든 것을 담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찍은 영상을 확인하면
뭔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분명 그 순간에는 가슴 벅찬 무언가를 느꼈는데 화면 속에는 그저 평범한 일상만 담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구도도 좋았고 색감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전하고 싶었던 그 느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통인시장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좌판에 나무를 펼쳐놓고 계셨는데 손님이 오면 항상 덤을 더 얹어주셨습니다. 할머니, 왜 더 주세요? 더듬더듬 물었더니 할머니는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냥 정이지, 정.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렌즈는 할머니의 손동작만 포착할 뿐 그 손길에 담긴 마음은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영국에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떠나왔는데 정작 정의 본질은 하나도 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정은 영상으로 담을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자 두려워졌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제가 하는 일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며칠 동안 카메라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강석규 사장님이 약속대로 저를 철공소로 초대하셨습니다. 퇴근 시간, 일을 마친 직원들이 둘러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내가 말한 영국에서 온 다큐멘터리 감독이야? 강 사장님의 소개에 다들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뭘 찍으러 한국에 왔어요? 한 분이 물었습니다. 저는 더듬더듬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정 찍고 싶어요. 순간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뭔가 잘못 말했나 싶었죠. 정을 찍는다고? 그게 어떻게 찍어져? 그러게, 바람을 찍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사람들의 말에 저는 더욱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강 사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대단해. 외국인이 정을 알고 싶어 한다니. 자, 일단 한잔해. 막걸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술이 들어가자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누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다들 박수를 치며 호응했습니다. 안주로 나온 두부김치를 서로의 접시에 덜어주고 막걸리 잔이 비면 채워주고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은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담을 수 있을까요? 카메라는 웃음소리는 담을 수 있지만 그 웃음에 담긴 진심은 담을 수 없습니다. 건배하는 모습은 담을 수 있지만 잔을 부딪히며 나누는 마음은 담을 수 없습니다. 올리버 씨, 왜 그래요? 무슨 고민 있어요? 옆에 앉은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정, 어떻게 찍어요? 카메라로. 안 돼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정은 찍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 아닐까요? 올리버 씨가 느낀 걸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맞다. 내가 정을 찍으려고만 했지? 정을 느끼는 나를 담을 생각은 못했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정을 객관적으로 담으려 하지 않고 정을 경험하는 제 자신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영순의 김밥집에서 할머니와 나누는 대화, 더듬거리는 한국어로 주문하며 느끼는 따뜻함, 처음 먹어보는 음식에 감탄하는 제 표정,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에는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을. 카메라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알았으니까요. 전환점이 된 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통인시장을 걷다가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빈 도시락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기심에 따라가 보니 도시락 카페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5,000원을 내면 빈 도시락과 엽전을 주고 그걸로 시장을 돌며 반찬을 사 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도 도시락을 받아들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첫 번째 가게는 김치전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하나 주세요. 어눌한 한국어로 말하며 엽전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전을 담으시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외국에서 왔어? 네. 영국에서요. 어머, 멀리서 왔네. 잠깐만. 그러시더니 전을 한 개 더 올려주셨습니다. 서비스야. 맛있게 먹어. 다음 가게는 잡채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역시 제가 외국인인 걸 아시고는 듬뿍 담아주셨습니다. 한국 음식 처음이지? 이게 잡채야. 당면이랑 야채 볶은 거야. 세 번째 가게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멸치볶음을 담아주시던 할머니가 옆 가게 아주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언니, 이 친구 영국에서 왔대. 계란말이 좀 서비스로 줘봐.
그러자 옆 가게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한국 음식 맛 좀 제대로 봐야지. 순식간에 제 도시락은 가득 찼습니다. 엽전은 아직 남아 있었는데 도시락은 이미 넘칠 지경이었습니다. 카페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왔어요? 옆 테이블에 아주머니들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분이 함께 오신 것 같았습니다. 네, 혼자예요. 어머, 그럼 이리 와서 같이 먹어요. 아,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밥은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거야. 이리 와요. 반강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들이 자신들의 반찬을 제 앞으로 밀어두셨습니다. 이것도 먹어봐. 이건 고사리 나물이야. 이건 무생채. 새콤해서 느끼한 거 먹고 나서 먹으면 좋아. 국은 왜 안 샀어? 내 거 좀 마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친절한 걸까요? 그것도 자신들의 음식을 나눠주면서까지. 아주머니들은 왜 이렇게 친절해요? 더듬더듬 물었더니 한 아주머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친절한 게 아니야. 그냥 정이지. 혼자 밥 먹는 거 보면 짠하잖아. 그것도 외국에서 와서 혼자 먹는데 얼마나 외롭겠어? 우리 아들도 미국에 유학 갔는데 거기서도 이런 아줌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은 일방적인 친절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네가 내 아들일 수도 내가 네 어머니일 수도 있다는 연결의 감각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엔 뭐하러 왔어? 다큐멘터리? 찍으러 왔어요. 한국의 정에 대해서. 정을 찍는다고? 아주머니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그 웃음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정이 뭔지. 그래? 뭔데?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은 같이 먹는 거? 나누는 거? 그리고 모르는 사람도 가족처럼? 서툰 한국어였지만 아주머니들은 제 말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어머, 얘 봐라. 한국 사람보다 더 잘 아네. 그중 한 아주머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은 그냥 생기는 거야. 이렇게 밥 한 번 같이 먹으면 남이 아닌 거지. 다음에 또 보면 더 반갑고 안 보이면 궁금하고. 그게 정이야. 그날 점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음식의 맛 때문이 아니라 그 음식에 담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아주머니들이 또 뭔가를 챙겨주셨습니다. 이거 가져가. 저녁에 먹어. 집에 냉장고 있어? 없으면 상할 텐데. 혹시 김치 담가 먹어? 우리 집에 김치 좀 가지러 올래?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런던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처음 만난 사람들이 저녁 걱정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정을 설명하려 하지 않고 제가 경험한 그대로를 전하기로. 오늘 저는 정을 먹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정을 맛봤습니다. 도시락 하나에 담긴 건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자신의 반찬을 나누는 아주머니들, 그분들에게 저는 그냥 배고픈 누군가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통인시장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도시락을 사러 갈 때마다 상인들이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국 친구 왔네.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이거 새로 만든 건데 한번 먹어봐.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어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찍으러 왔어. 우리도 나오는 거야? 야, 잘 찍어서 우리 시장 유명하게 만들어줘. 저는 이제 관찰자가 아니라 그들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영상에는 진짜 정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김치전 파는 아주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관광객인 줄 알았어. 근데 매일 오니까 정이 들더라고. 이제는 안 오면 걱정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정은 시간과 반복 그리고 진심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은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따로 없다는 것. 저도 이제는 뭔가를 돌려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배운 쿠키 레시피로 쿠키를 구워 시장 상인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못생겼는데 맛은 있네. 우리 영국 친구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저도 정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통인시장에서의 경험은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정은 특별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이제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담아낼 때였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정을 찾아서로 정했습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 정의 순간들을 포착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강석규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는 흔쾌히 촬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뭘 찍을 게 있다고? 그냥 일하는 거 찍으면 되는 거야? 새벽 6시, 대한철공소의 하루는 일찍 시작됐습니다. 저는 강 사장님이 출근하는 순간부터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었습니다. 공장 앞 골목을 쓸고 화분에 물을 주고 길고양이 밥그릇에 사료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와서 청소해요? 이 골목이 우리 집 마당 같은 거니까 깨끗해야 기분도 좋지.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사장님은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했습니다. 철수야, 어제 애 병원 갔다며? 괜찮대. 영식이,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보이네? 커피 한잔 해.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사정을 기억하고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직원들이 각자 도시락을 꺼내는데 자연스럽게 반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집사람이 장조림했는데 드셔보세요. 나는 김치찌개 끓여왔어. 같이 먹자. 그들에게 점심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할머니였는데 폐지를 모아 수레에 싣고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네. 잠깐만요. 강 사장님은 창고에서 깨끗한 박스들을 꺼내 할머니 수레에 실어드렸습니다. 이거 아까운 거 아니에요? 제가 물었더니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차피 버릴 거예요. 할머니가 가져가시면 용돈이라도 되시니까. 퇴근 시간이 되자 강 사장님은 직원 한 명을 불렀습니다. 태수야, 오늘 지하철 파업이라며?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아, 괜찮습니다. 버스 타고 가면 돼요. 무슨 소리야. 1시간은 더 걸릴 텐데. 가자. 저는 이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인터뷰였습니다. 사장님, 직원들을 정말 가족처럼 대하시네요. 가족처럼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하루에 집에 있는 시간보다 여기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데 힘들지 않으세요? 뭐가 힘들어요? 서로 챙기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뭐해요? 재미없잖아. 그의 말에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박영순 씨였습니다. 을지로 3가 뒷골목에 있는 영순이네 반찬은 겉보기엔 평범한 가게였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손님들 절반은 돈 안 내고 가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말이었습니다. 이 노트 보세요. 김씨 아저씨 멸치볶음, 다음 달에 이씨 할머니 김치 1kg, 연금 나오면 그럼 장사가 되나요? 돈 있을 때 갚으면 되죠. 먹고는 살아야지. 그녀의 가게는 단순한 반찬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촬영하는 동안 실제로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영순아, 나 오늘도. 알았어요, 할머니. 뭐 드릴까요? 할머니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박영순 씨는 오히려 더 챙겨주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세요. 오늘 새로 만든 거예요. 할머니가 떠난 후 물었습니다. 저렇게 하면 손해 아니에요? 손해요? 저 할머니가 우리 엄마 같은데. 우리 엄마한테도 누군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실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배고픈 사람 오면 먹여보내라고. 그게 사는 거라고. 세 번째 이야기는 택시기사 최태식 씨였습니다. 그는 특별한 택시를 운전했습니다. 마음 택시라고 불리는 그의 택시에는 작은 글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들어드릴게요. 왜 이런 걸 붙여놨어요? 택시 타는 사람들 보면 다들 지쳐 있어요. 특히 밤늦게 타는 사람들은 더 그래요. 그럴 때 따뜻한 말 한마디가 힘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의 택시를 탄 손님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이거 뭐예요? 그냥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처음엔 당황하던 손님들도 곧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떤 이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어떤 이는 가족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저씨,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속이 좀 시원하네요. 제가 뭐 해드린 게 있나요? 그저 들어드렸을 뿐인데. 한 번은 청년 한 명이 택시를 탔습니다. 보자마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모실까요?
한강대교요. 최태식 씨는 백미러로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강 야경이 예쁘긴 하죠. 근데 오늘같이 추운 날은 실내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청년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좋은 곳이 있어요. 따뜻한 차도 마시고 야경도 볼 수 있는 곳. 거기로 모셔다 드릴까요? 결국 청년은 다른 곳으로 목적지를 바꿨습니다. 내릴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뭐려? 또 타요. 언제든지. 나중에 최태식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가끔 그런 손님들이 있어요. 말은 안 해도 알 수 있죠. 그럴 때는 그냥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네 번째 주인공은 놀이터 할머니였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동네 놀이터에 나오셨습니다. 애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그게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싸우면 말려주고,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가 있으면 함께 기다려주셨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에요? 아니, 그냥 동네 애들이지. 그런데 왜 매일 나오세요? 할 일도 없고, 애들 노는 거 보면 재밌어. 하지만 아이들과 부모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 애가 할머니를 놀이터 할머니라고 불러요. 할머니 없으면 놀이터 가기 싫다고 할 정도예요. 맞벌이라 애 혼자 놀게 할 때가 많은데 할머니 계시니까 안심이 돼요. 이 모든 이야기를 담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일상 속 작은 배려와 관심, 그리고 우리라는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2달, 제가 만든 짧은 영상들이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정을 찾는 영국 청년이라는 타이틀로 SNS에서 화제가 되었고, 몇몇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내 대형 방송사의 PD였습니다. 올리버 씨,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눴으면 합니다. 좋은 제안이 있어요. 강남에 번쩍이는 방송사 건물. 회의실에서 만난 PD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올리버 씨의 콘텐츠를 봤습니다. 아주 흥미롭더군요. 우리가 기획 중인 K문화 다큐멘터리 시리즈에 딱 맞습니다. K문화요? 네. 한류의 원동력을 찾는 프로그램이에요. 정도 그중 하나고요. 올리버 씨가 진행자로 나서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그가 내민 기획서를 보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정의 비밀, 천년의 DNA, 한국인만의 특별한 정서 같은 자극적인 문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제가 하려는 것과 좀 달라요. 뭐가 다른가요? 같은 정 이야기잖아요. 다만 좀 더 재미있게,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는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금액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져온 돈의 10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6부작으로 가면 어떨까 합니다. 정을 주제로 한 한국 여행기 형식으로요. 템플스테이도 하고, 김장 체험도 하고, 시골 마을도 방문하고. 그게 진짜 정일까요? 진짜고 가짜고가 어디 있어요? 시청자가 재밌으면 되는 거죠. 회의실을 나와 을지로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솔직히 유혹이 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더 좋은 장비도 살 수 있고 더 오래 한국에 머물 수도 있었습니다. 고민하며 걷다가 영순네 김밥집에 들렀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올리버 왔네. 오늘은 뭐 먹을래? 할머니, 고민 있어요. 더듬더듬 설명하자 할머니는 한참을 듣고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받는 게 맞지. 근데 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 진짜 정. 보여주고 싶어요. 예쁘게 포장한 거 말고. 그럼 답 나왔네. 뭘 고민해. 하지만 돈이.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돈은 또 벌면 돼. 근데 마음 팔고 나면 다시 못 사와. 그날 밤, 저는 PD에게 전화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왜요? 조건이 마음에 안 드시면 조정할 수도. 아니요. 정은 상품이 아니에요. 포장해서 팔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통인시장에 갔더니 도시락 카페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올리버 씨, 방송 출연한다며? 아니에요. 안 해요. 왜? 좋은 기회잖아. 사정을 설명하자 아주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정을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그게 정이겠어?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계속 찍어요. 작은 이야기들. 그때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야기도 찍어줘요. 아주머니들 이야기요?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경로당에 반찬 봉사 가거든. 혼자 사는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짜인 이야기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최대의 명절이라고 들었지만 저에게는 그저 외로운 연휴가 될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가족을 만나러 떠나는 시기에 저는 텅 빈 서울에 혼자 남게 될 테니까요. 연휴 전날 강석규 사장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올리버 씨, 추석에 뭐해요? 그냥 있어요. 가족도 없는데 혼자 있으면 얼마나 적적해. 우리 집에 와요. 아, 괜찮아요. 가족 명절인데. 무슨 소리야. 올리버 씨도 이제 우리 식구나 마찬가지인데. 주소 보낼 테니까 내일 꼭 와요. 다음날 떨리는 마음으로 강 사장님 집을 찾았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나온 건 강 사장님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 이 친구가 그 영국에서 온 올리버구나. 어서 들어와. 집 안은 명절 음식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고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올리버 아저씨다. 강 사장님의 아들이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 번 본 적밖에 없는데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앉아요. 아침 먹었어요? 아직. 아이고, 그럼 얼마나 배고팠어. 여보, 올리버 씨 밥 좀 차려줘. 순식간에 제 앞에 차려진 밥상, 갈비찜, 전, 나물, 송편까지 명절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많긴 뭐가 많아. 더 먹어. 식사를 하는 동안 가족들은 제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 생활은 어때요? 김치는 이제 잘 먹어요? 한국어 많이 늘었네요. 마치 오래된 친척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색함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점심 무렵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손님들이 계속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사장님, 추석인데 혼자 계신다길래 들렀습니다. 대한철공소의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서울에 혼자 남았다고 했습니다. 잘 왔어. 올리버 씨도 와 있어. 아, 올리버 씨, 여기서 뵀네요. 곧이어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옆집에 사는 독거노인이었습니다. 추석인데 떡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무슨 떡이에요? 들어오셔서 같이 식사하세요. 어느새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아닌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 사장님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명절이 뭐 별건가?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정 나누는 거지. 저는 카메라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아니,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은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함께 경험해야 할 순간이었으니까요. 오후에는 다 같이 윷놀이를 했습니다. 규칙도 제대로 모르는 저에게 모두가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올리버 씨, 이게 유치고 이게 뭐예요? 뒤집어지면 도, 하나만 뒤집어지면 개. 게임을 하다가 제가 실수를 해도 모두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인데 뭐. 오히려 더 재밌네. 저녁 무렵 강 사장님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올리버 씨, 어때요? 한국의 추석. 너무 따뜻해요. 가족 같아요. 가족 같은 게 아니라 가족이에요. 피 섞인 것만 가족인가요? 마음 섞인 것도 가족이지. 그때 할머니가 제게 뭔가를 주셨습니다. 작은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뱃돈. 아니, 추석돈이라고 해야 하나? 저는 어른인데요. 우리 집에 오면 다 내 자식이야. 받아. 봉투를 열어보니 새 지폐가 몇 장 들어 있었습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그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not alone. 할머니가 갑자기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영어 하세요? 이것만 외웠어. 올리버가 외롭지 않았으면 해서. 그 순간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타국에서 명절에 가족도 없는 저를 위해 할머니가 영어 문장을 외우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이었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보던 달과 같은 달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피부색도 다른 저를 그들의 추석상에 앉혔습니다. 정은 이런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 사람을 품는 것, 조건을 묻지 않고 마음을 여는 것. 흥미롭게도 강 사장님의 어머니가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정 문화는 오랜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어. 전쟁도 있었고 가난도 있었지. 그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서로 돕고 의지했기 때문이야. 혼자서는 못 살아. 함께여야 산다. 그게 우리 DNA에 새겨진 거야. 그런데 할머니, 만주족도 우리와 같은 조상이라고 들었어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머, 그것도 알아? 맞아. 단군왕검, 고구려. 우리는 한 뿌리야. 그래서 정이라는 게 더 특별한 거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거니까.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 그리고 여기 머물러야 할 이유를, 추석의 경험은 제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통인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제안을 하셨습니다. 올리버 씨, 영어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영어요? 우리 시장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상인들이 영어를 못해서 힘들어해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통인시장 영어교실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시장이 끝난 후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저도 가르쳐 본 경험이 없었고 상인들도 영어라면 겁부터 냈으니까요. 우리가 무슨 영어를, 나이도 많은데 그냥 인사말이라도 배우면 좋잖아요. 헬로, 땡큐 이런 거요.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5명으로 시작한 수업이었죠. 하지만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밥은 영어로 김밥이에요. 그냥 김밥. 정말? 네. 비빔밥도 비빔밥. 이게 한국 음식의 매력이에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긴장이 풀리자 분위기가 살아났습니다. 영어로 김치 좋아해요는 어떻게 말해요? I like 김치. 퍼펙트. 완벽해요. 몇 주가 지나자 입소문이 났습니다. 참여하는 상인들이 늘어났고 이제는 2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상인들의 변화였습니다. 외국인 손님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간단한 영어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웰컴, 트라이 디스, 하우 머치, 5,000원.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영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통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즐거워했고 시장은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올리버 씨 덕분에 장사가 더 잘 돼요.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주머니들이 열심히 하신 거죠. 아니에요. 올리버 씨가 우리한테 자신감을 준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영어를 가르친 게 아니라 용기를 나눈 것이라는 걸. 영어 교실의 성공에 힘입어 더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실이었습니다. 을지로에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에서 온 사람들. 그들도 저처럼 언어의 벽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저도 한국어 잘 못해요. 하지만 같이 배워요. 첫 수업에 15명이 왔습니다. 저보다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방식을 생각해냈습니다. 통인시장 상인들을 초대해 실전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시장에서 쓰는 진짜 한국어 배워봐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좋아요. 그럼 이번엔 깎아주세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딱딱한 교실이 아니라 함께 웃고 배우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베트남에서 온 린이었습니다. 22살의 청년이었는데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외로워요. 더듬거리며 한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1년 전에 제 모습이 보였으니까요. 린,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수업이 끝나면 다 같이 김밥을 먹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영순네 김밥집 할머니는 늘 반겨주셨습니다. 우리 외국인 친구들 왔네. 많이 먹어.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김밥을 먹으며 서로의 고향 이야기를 나누고 힘든 일을 토로하고 작은 기쁨을 공유했습니다. 어느 날 린이 제게 편지를 줬습니다. 더듬거리는 한국어로 쓴 편지였습니다. 올리버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국어도 배웠지만 더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한국에도 가족이 있다는 것. 그 편지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정은 받는 것도 주는 것도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백 시간의 영상, 수십 명의 이야기, 그리고 제 자신의 변화.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을 때가 왔습니다. 편집실은 제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밤을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의 본질을 3분 안에 담을 수 있을까? 처음엔 연대기 순으로 편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날부터 시작해서 겪은 일들을 순서대로. 하지만 뭔가 밋밋했습니다. 다음엔 인물별로 편집했습니다. 강 사장님,
박영순 씨, 최태식 씨. 하지만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었지만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이 뭐예요? 영상은 이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이었죠. 다양한 대답들이 이어졌습니다. 정? 그냥. 정이지. 시간이 지나면 생기는 거야. 마음이 가는 거? 함께하는 거.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영순네 김밥집 할머니가 제게 김밥을 더 싸주시는 장면. 대한철공소에서 반찬을 나누는 직원들.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웃는 시장 아주머니들. 내레이션은 제 목소리로 녹음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한국어였지만 그게 더 진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을 찾으러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정은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기 사람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중간 부분은 가장 강렬한 순간들로 채웠습니다. 추석날 할머니가 You are not alonei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김밥을 먹으며 웃는 장면, 영어를 배운 시장 상인이 외국인 손님과 소통하며 기뻐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은 의외의 장면으로 끝냈습니다. 제가 런던 지하철에서 쓰러진 노인을 도왔던 날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에서 6개월을 보낸 후 저는 잠시 런던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날도 누군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만 다가간 게 아니었습니다. 2명, 3명, 사람들이 함께 도왔습니다. 정은 전염됩니다. 한 사람이 시작하면 옆 사람에게 번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넘어섭니다. 정은 한국어입니다. 하지만 정이 담고 있는 마음은 모든 인간 안에 있습니다. 단지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을지로 골목의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 문을 닫는 가게들, 그리고 서로 인사하며 헤어지는 이웃들. 저는 이제 압니다. 정이 무엇인지, 그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힘입니다. 3분 17초. 조금 길었지만 더 줄일 수 없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The Invisible Thread 보이지 않는 끈으로 정했습니다. 부제는 한국어로 영국 청년이 발견한 한국의 정이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이 영상이 제가 경험한 정의 깊이를 전달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내 결심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정이 그런 것처럼 진심이 담겨 있으면 전해질 거라고. 새벽 3시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핸드폰 알림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회수 100만, 댓글 5,000개, 공유 10만 회. 하룻밤 사이에 영상이 폭발적으로 퍼진 것입니다.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인데도 정이 뭔지 몰랐어요. 이 영상 보고 알았네요. 외국인이 우리보다 한국을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눈물 났어요.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들. 브라질에서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필요해요라고 영어로 썼습니다. 프랑스에서 봤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게 바로 인류애조라고 프랑스어로 썼습니다. 전 세계에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한 동네에서는 정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웃들끼리 음식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는 모임이었습니다. 일본의 한 회사는 직원들 간의 정을 쌓기 위해 한국식 회식 문화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는 유학생들을 위한 정 버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상 하나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조회수는 5천만을 넘어섰습니다. 제 작은 영상이 전 세계에 정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올린 지 이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을지로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원룸은 조금 더 큰 투룸으로 바뀌었지만 동네는 그대로입니다. 매일 아침 영순네 김밥집에서 아침을 먹고 통인시장에서 장을 보고 대한철공소 앞을 지나며 인사를 나눕니다. 올리버 선생님,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제 저는 그저 지나가는 외국인이 아닌 이 동네의 일원입니다. 영어 교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 상인들뿐 아니라 동네 주민들도 참여합니다. 한국어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급반, 중급반으로 나뉘었고 이제는 한국어를 잘하게 된 린이 초급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을지로 정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올리버 씨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구청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작은 씨앗을 뿌렸을 뿐이에요.
키운 건 여기 사람들이죠. 며칠 전 BB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요. 예전에 직장에서 온 연락이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각색이나 연출은 안 됩니다. 그들은 동의했고 곧 촬영팀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영순네 김밥집 할머니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올리버, 우리 가게에서 일해볼래? 네. 나이 들어서 혼자 하기 힘들어. 네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저는 이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저는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갑니다. 더 이상 정을 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강 사장님이 가끔 물으십니다. 올리버 씨, 런던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저는 웃으며 답합니다. 왜 돌아가요? 여기가 제 집인데 정은 여전히 정확히 번역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어떤 것들은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저 함께 살아가며 느끼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습니다. 곧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철공소 직원들과 막걸리 한잔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시장 아주머니들과 김장 준비를 돕고 모레는 한국어 교실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특별함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특별함이. 정이 뭐냐고요? 이제는 압니다. 그건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연결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입니다. 그리고 그 정은 한국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단지 잊고 있을 뿐입니다. 제 작은 영상이 그 기억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은 계속됩니다. 여기 을지로에서도, 런던에서도, 그리고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도. 지금까지 영국 청년 올리버가 한국의 정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나누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정이라는 문화가 사실은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지 않으셨나요? 올리버의 영상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재생되고 있고 각국에서 한국 다큐멘터리가 계속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의 소중한 정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널리 퍼뜨려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